법률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금전거래와 관련된 상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증거를 남겨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우선 그 앞에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 체제는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약 방식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만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당사자 간의 약속인데요. 일단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방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뭐 영수증이라든가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 아시죠? 그래서 당사자를 쓰시고요. 돈을 얼마를 빌리고 어떤 조건으로 빌리고 또 언제 변제할 것인지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자필을 서명하거나 아니면 서명 날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법률 문서를 만든다 하면은 도장을 찍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도장을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필로 자기 이름 쓰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는 이페인.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한테 유리한 사람을 이페인으로 넣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사업을 양도 받았는데 중요한 그 품목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붙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계약서에 이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페인이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재판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한 교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페인을 세우려면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를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공증 말씀드렸잖아요. 사서증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판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재판을 대신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으실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다뤘던 사건 얘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뺑소니 운전 사건인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2 위반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이 피고인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신호에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자기가 좀 실수로 이렇게 뒤에서 운전하고 가다 앞에 차량을 부딪혔습니다. 추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서 그냥 서지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주 진단을 받아가지고 경찰이 뭐 알게 돼서 그 다음날 이제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또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도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사실은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권보공단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해봤더니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지급한 내용이 있어서 그 한의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또 처방 내용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더니 정말로 그 사고 직전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충돌 상태가 굉장히 경미해서 피해 차량이 약간 찌그러질 정도여서 과연 뭐 이주 진단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난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에. 그랬더니 법원에서도 CCTV를 확인해 보고
또 당사자가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지금까지 사실주의 결과를 볼 때 반드시 이번 충돌 사건으로 발생된 상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뺑소니 운전이 되려면 자기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의미가 있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요. 또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또 한 잔, 그리고 늦은 오후에 한 잔, 이렇게 2-3잔 정도 마시는데요. 주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죠. 여러분 아메리카노 아시죠? 아메리카노는 원래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해가지고 숭늉처럼 마시는 그것을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은 한 34년 전에 군법무관 시절 미국 유학 때입니다.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로스쿨을 2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로스쿨 바로 앞에 화이트도그 카페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카페가 있어서 세계 각국의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그 가게에 나가서 커피를 머그잔에 사가지고 와서 도서실에서 책을 보곤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집에서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원래 커피가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원액을 이제 바로 이제 커피를 갈면서 뜨거운 물을 투과시켜서 쫙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이 타미타사이라는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먹는데 그게 너무 씁니다. 사실은 저도 에스프레소를 92년도에 이태리에 있는 산레모라는 데 어떤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호텔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주 조그마한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침을 먹고 주인에게 커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뭘 막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종벌 같은데 그 이름이 이제 타미타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는데 못 모르고 먹었습니다.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뜨거운 물을 섞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이름이 아메리카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 또 뭐 유명한 3대 커피라고 해서 뭐 블루 마운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들어보셨죠? 하와이 코나 또는 뭐 예멘 마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비싸게 팔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코나 커피에 꽂혀서 뭐 몇 달 동안 그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Wish me for coffee, I wish me